바로 다음 날 우시왕후는 신하들에게 이런 발표를 합니다. 왕후 전환합시오. 왕후가 선왕의 왕명이라 속이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연우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폐하께서 허하신 것이다. 후계자로 연우를 왕으로 세우셨다. 와, 하룻밤 사이에. 형수인 우씨 왕후 덕분에 셋째 왕자였던 연우는 고국천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 제10대 왕 산산왕으로 즉위합니다. 자, 이 모든 건요, 우씨 왕후의 재빠른 정책 판단력과 지략 덕분이었죠. 형이 죽으면 아우가 왕위를 잇는 것이 예의다. 네가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빼앗는 것은 큰 죄이다. 마땅히 빨리 나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처자식까지 목 베어 죽일 것이다. 둘째 왕자 발기가 병력을 이끌고 와 왕궁을 포위한 겁니다. 그리고는 연우의 처와 자식들까지 죽이겠다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아니 이때 우씨 왕후와 연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발기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궁 안에 있던 신하들 중에도 발기를 지지하는 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요, 고국 천왕 제위 당시 국상이 된 을파소마저도 발기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 혹시 그 전에 무슨 죄를 지었나요, 발기님? 그 가능성이 충분히 아. 있어 보여요.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족들 다 죽이겠다. 잔인한 성향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앞서 고구려 사회에서는 그 폭정으로 그 왕위를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한 왕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이 저런 인성이 폭압적이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왕이 될 것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미 좀 멀리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 처자식까지 목 베어 죽일 것이라는 것이 현실화됐던 것 같아요. 왜요? 이후 기록에서 연우는 가족이 없어요. 언급이 없고 결국은 발기가 저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족을 예, 뵌 저기 거잖아요. 예, 그쵸? 제수 씨하고 조카들을 다 죽인 네네네. 거죠. 아이고야 조카인데. 진짜. 3일 동안 궁을 포위하며 농상을 이어가던 발기. 그런데 얼마 뒤 저 멀리서 3만의 군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국내성으로 들이닥칩니다. 바로 발기가 무려 3만에 달하는 대군을 끌고 온 거예요. 와. 설마. 자, 그런데요, 주지하는 세력이 없던 발기가 대체 어떻게 이 많은 군대를 모아올 수 있었을까요? 발기는 당시 고구려의 주변국인 한나라 요동태수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당시가 후한 시대인데요. 앞서 고국천왕 때도 고구려를 공격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고 고구려의 가장 강력한 상대 세력이 요동에 있는 공손시 세력이었어요. 발기는 군사를 빌려주면 자기 모국인 고구려를 공격해서 평정시키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후한에 투항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발기가 승리한다면 공손탁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고구려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발기와 연우의 한판 승부.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온 발기가 제대로 힘조차 써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참패를 당합니다. 와. 왜냐하면 고구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발기는 반역자나 다름없는 거예요. 반면 한나라의 군사들 입장에서는 이건 뭐 그저 그냥 남의 나라 형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 목숨 다 내놔가지고 전력을 다해 싸울 생각을 안 해요. 하지 않아. 기세 차이가. 그렇죠. 맞아, 맞아. 기세 차이가 다른 거예요. 네. 이렇게 전세가 기우니까 발기는 몰래 전장에서 도망쳐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앞서 중국의 침입을 물리쳐 전투 경험이 풍부했던 동생 개수를 전장으로 보냅니다. 준비를 끝냈습니다. 개수는 자신의 형이자 이제는 고구려의 적이 된 발기를 끝까지 추격합니다.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된 발기는요, 동생 개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차마 지금 늙은 형을 해칠 수 있겠느냐? 칼을 빼어들었던 개수의 손이 멈칫하고 흔들립니다. 그리고는 형 발기를 향해 이렇게 말했죠. 연우가 나라를 양보하지 않은 것은 비록 의롭지 못한 일이지만 당신은 한때의 분노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려 하니 이는 무슨 뜻입니까? 죽은 후 무슨 면목으로 조상들을 보겠습니까? 왕위를 빼앗겼다고 조국인 고구려를 버리고 적국에 투항하려 하느냐? 이건 선조들에게 너무도 부끄러운 일이라며 따끔하게 직언을 한 겁니다. 동생 개수에게 따끔한 말을 들은 발기는 이후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발기가 그 말을 듣고 부끄럽고 후회스러움을 견디지 못하여 달아나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그리고 왕이 된 연우는 반란을 진압하고 형 발기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중대한 발표를 하죠. 어떤? 왕이 본래 우씨로 인하여 왕위를 얻었으므로 다시 장가들지 아니하고 우씨를 세워 왕후로 삼았다. 산산왕은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왕후 우씨를 공식적으로 다시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씨 왕후는 고구려 제9대 왕 고국천왕에 이어 제10대 왕 산산왕까지 2대에 걸쳐 왕후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때 이 우씨 왕후 케이스가 유일한가요? 그렇죠. 우리 역사상 뭐 고조선 시기부터 대한민국 시기까지 전혀 없었죠. 정식으로 왕비가 돼서 두 왕의 그 왕비 역할을 한 경우는 딱 한 명밖에. 대를 이어 왕후 자리를 2번이나 꿰찬 우씨 왕후는 산산왕의 아내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하, 이게 고구려를 호령할 만한 권력을 쥔 이 우씨 왕후도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 고국천왕 때에도 그리고 산산왕과 재혼한 지금도 우씨 왕후의 발목을 잡은 아킬레스건. 우씨 왕후는 산산왕이 즉위한 지 7년이 넘도록 왕자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씨 왕후의 남편 산산왕이 묘한 꿈을 꿉니다. 밤에 꿈에서 하늘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소후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자, 꿈에서 말한 소후는요, 바로 작을소의 왕비후, 즉 후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 후궁 같은 거 얘기하는 거. 네, 그러니까 우씨 왕후가 아닌 후비를 통해서 아들을 본다는 거예요. 어머 하필 또 아들이야. 그러면은 후궁이 없는데 꿈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나는 어쨌든 후궁을 맞이하면 아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궁을 드리고 싶은데 안 한다고 선언했고 근데 꿈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난 받아들여야 돼라는 스토리잖아요. 야. 그죠? 와. 근데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근데 사실 지금 거의 그 예측들을 하셨어요. 그럼 우씨 왕후가 워낙 강경한 분이다 보니까 그냥 얘기했다는 그 난리 날 텐데 아, 꿈에 하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내리네.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식의 약간은 한번 돌려서 하는 방식으로
그 옆에 눈빛 보세요. 그렇게 말했을 때 눈빛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걸 대신들에게 먼저 말을 해서 공론화를 만드는 거죠. 대신들에게. 근데 오 씨가 좀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연우도 무서웠던 네,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핑계를 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꿈을 꾼 직후 산산왕은 과연 후비를 드렸을까요? 후계자가 오랫동안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산산왕은 우씨 왕후를 대신할 후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산상왕이 우씨 왕후의 눈치를 이렇게 볼 정도로 그만큼 우씨 왕후와 연나부 세력이 강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산왕이 천신의 꿈을 꾸고 약 5년의 세월이 훌쩍 흐른 208년 11월 산산왕의 꿈이 실현될 만한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자, 그 시작은요, 바로 이 동물 때문이었습니다. 동물? 어? 하늘에 제사 지낼 돼지가 달아났다. 이리저리 날뛰던 돼지가 향한 곳은요, 다름 아닌 주통촌, 즉 술통을 만드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돼지를 너무 아리따운 여성이 미소를 지으면서 순식간에 잡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를 탈출했던 돼지는요, 관리의 손에 이끌려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누군가 급히 궁을 빠져나갑니다. 자, 궁을 빠져나간 이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연우 산산왕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뚫고 급하게 산산왕이 도착한 곳은 바로 이 아름답고 기묘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산산왕이 뭐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날 밤 우씨 왕후 몰래 궁을 빠져나간 거였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아, 큰일 났다. 산산왕은 곧장 주통촌 여자의 부모에게 딸과 단둘이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를 요청합니다. 결국 여자 집안의 허락을 받은 산산왕은 방에 들어가 주통촌 여자와 마주하게 되죠. 여인의 이름은 놀랍게도 왕후가 될 여인이란 뜻인 후녀였습니다. 그렇게 후녀와 하룻밤을 보낸 산산왕은 자정 무렵 비밀스럽게 궁으로 돌아옵니다. 저 그러면은 궁금한 게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돼지가 그렇게 신성한 메시지를 좀 전하는 동물이라는 걸 모두가 좀 인지하고 있는. 그럼요. 고구려 시대에도 이미 가장 중요한 하늘의 제사 지낼 때 돼지와 사슴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돼지는 하늘이 꿈에 나타났던 하늘의 계시를 안내해줄 길잡이였던 거고. 그런데 약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산산왕이 놀라 까무러칠 만한 일이 생깁니다. 왕후가 질투하여 몰래 병사를 보내 죽이려고 하였다. 그 여자가 듣고 알게 되어 남자 옷을 입고 도망에 달아나니 추격하여 해치려고 하였다. 우씨 왕후가 산상왕과 주통촌 여인 후녀의 만남을 알아버린 거예요. 야, 이게 큰일 났네. 지금 이후 우씨 왕후가 보낸 병사들과 후녀 사이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죠. 자,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 우씨 왕후가 보낸 군사를 피해 도망간 후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멀리 못 가고 잡힙니다. 잡히는데 목숨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순간, 벼랑 끝에서 비명처럼 소리친 후녀의 말에 칼을 빼어들던 병사들은 손을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사들을 멈추게 한 후녀의 충격적인 외침. 너희들이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냐 왕후의 명령이냐? 지금 내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실로 왕이 남겨준 몸이다. 내 몸은 죽일 수 있으나 왕의 아이도 죽일 수 있겠느냐? 나를 죽인다면 왕의 후손까지 죽이는 것이다. 엄포를 놓은 겁니다. 못하죠. 네, 깜짝 놀란 병사들은 무기를 거두고 철수합니다. 네, 그렇죠. 자, 이제 후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우씨 왕후가 알아버렸습니다. 게다가 후녀가 낳을 아이가 만약 아들이라니 이거 산상왕의 뒤를 이어 왕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씨 왕후 자신의 입지는 물론이고 연나부의 입지까지 거세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씨 왕후의 냉철함이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이러면 안 되는데 잘못되게 괴롭히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 손 쓸 수 없는 단계여서 후궁 책봉을 받았다. 그럼 미친 듯이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데 더는 후녀를 건드리지 마시오. 드디어 등장했다. 더 서운해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더는 후녀를 건드리지 말라는 산상왕의 말. 이 말은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후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제는 맞습니다. 왕의 아이를 임신한 그 후녀를 궁왕으로 데려오겠다라고 지금 선언한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뒤 우씨 왕후는 당당하게 입궐하는 후녀의 모습을 두 손 놓고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후녀가 궁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9년 9월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궁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우렁차요 또. 야, 어떻게 이게 좀 나왔다. 드라마처럼 또 이렇게 되나. 하늘이 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 와. 산상왕은 재위 13년 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와. 이거는 아들을 출산한 후녀는 정식으로 산상왕의 후비로 기록됩니다. 이때 태어난 아들 교체. 교체는요 5살이 되던 213년에 왕태자로 책봉이 됩니다. 와, 바로 되네요. 5살에. 네. 그 조선 시대는 그렇게 후궁이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입양을 하잖아요. 네. 정실 부인 쪽으로. 네. 고구려도 그렇게 다 했나요? 그때도? 기록상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고요. 네. 아마도 그런 제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다만 그 왕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소우는 소우대로 그냥 후비였던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추측해 봤을 때 산상왕은 후녀와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우씨 왕후와 모종의 합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그때부터는 약간 비즈니스 관계인가요? 네. 우씨 왕후의 어떤 영향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런 모종의 합의를 보지 않았을까. 그런데 227년 5월 우씨 왕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바로 우씨 왕후의 두 번째 남편 산상왕이 31년의 재위를 끝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이제 그 산상왕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교체. 그 교체는 훗날 이렇게 불립니다. 홍천아. 바로 고구려 제11대 왕 동천왕입니다. 그럼 우시왕 동천왕 즉위 이후 우씨의 왕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타는 말의 갈기를 자르게 하였다. 시종을 시켜 식사를 올릴 때 일부러 왕의 옷에 국을 엎지르게 하였다. 이거 그 우시왕후가 한 거죠? 네, 좀 이상해졌다. 그러니까 우씨 왕후는 후녀의 아들이 왕이 된 게 여전히 속상하고 못마땅했나 봅니다.
근데 왕태후가 됐다고 해도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괴롭힐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왕태후의 위세를 더욱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런 돌발적인 행동으로 동천왕을 좀 시험해봤달까요? 어찌 보면 아직도 막강한 연나부의 세력과 함께 왕태후의 어떤 위세를 다시 한번 부각하는 행동으로 자기의 입지를 더욱 부각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왕후로 47년. 동천왕이 왕이 된 이후 왕태후로 7년. 우시왕후는 무려 55년 가까이 3대 왕에 걸쳐 왕후와 왕태후로 군림을 합니다. 55년이요? 그 모든 권력을 스스로 쟁취한 거예요. 그 어떤 왕보다 권력을 제대로 누렸네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다고 해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죠. 어느새 노년에 접어든 우씨 왕후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산산왕릉 옆에 장사 지내주기 바란다. 고구려에서 형사 취소혼을 한 아내는요, 죽은 뒤에는 본 남편의 옆에 묻히는 게 관습이었어요. 아, 그런데 우시 왕후가 그런 기존의 관리의 규칙을 깨고 나 산상왕 옆에 묻어 장사 지내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와, 왜지? 알겠다. 왜요? 나는 후녀가 있어도 내가 진짜 아내다. 네. 어딜 넘보냐? 그렇죠. 우시 왕후의 행보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파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했고 저기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고국 천왕과는 약간 정략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에 의해서 결합이 된 거고, 연우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자기의 선택이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인간적 정의로 오히려 더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이 유언을 끝으로 우시 왕후는 234년 9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바람대로 산상왕 곁에 묻힙니다. 기존의 틀을 깨는 행동 덕분에 우시 왕후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우시 왕후가 사망하고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우시 왕후의 이름이 다시 역사에 등장합니다. 자,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그 행위가 개되지만도 못하다. 한 몸으로 2번이나 국모가 되었으니 완악하고 음탕하고 부끄러움 없기가 고금천하의 이 한 사람뿐이다. 짐승 같은 그 행실 참으로 추하구나. 자, 이건 모두 조선시대에 쓰여진 우씨 왕후에 대한 평가입니다. 약간 요즘 댓글 같아요. 어허. 네. 어찌 보면 이제 조선 시대의 선비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죠. 심지어 영조 임금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좋아해서 동국통감을 신하들하고 매일 같이 읽었어요. 근데 바로 요 대목에 이르러서는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얘기다. 내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한 심한 글이니 야, 이건 건너뛰어. 그럴 정도로 해서 아예 패스해버리는, 결국은 조선적 가치관에서는 좀 비난받을 여인으로 우시 왕후는 폄훼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